안녕하세요. 커리어 택시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아침이고요. 지난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난 주말에 조깅을 조금 평소보다 좀 무리해서 했더니 허벅지에도 많이 좀 근육통이 있고 감기 기운도 조금 있어서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활기차게 월요일 커리어 택시 운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 주제는 시니어의 취업을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요즘 김부장 드라마도 계속 많은 유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마 12월 10일 아마 오후 4시쯤에 이제 사람인에서 주최로 해서 시니어들의 재취업, 이직에 대한 웨비나를 제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번에도 국내 최대 잡포탈 사이트인 사람인에서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관련 헤드헌터로서 보는 시니어들의 재취업 방법이나 이직 방법 등에 대해서 제 경험담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고요. 해당 강의 일정과 참가 신청 링크 등이 확정되면은 제가 다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의뢰를 받고 저도 이제 시니어들의 취업, 이직 등에 대해서 사례들이 뭐가 있을지, 물론 제가 경험한 사례들도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사례들이 있을지 좀 많이 찾아보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네이버나 아니면 유튜브 등에서 시니어들이 취업이란 주제로 검색을 하면 대부분은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나 기타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재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각 시청이나 구청, 군청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취업 박람회 등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시니어에 대한 기준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우선 저는 40대 중반 이상부터 50대까지를 좀 기준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40대 중반 이후에 이제 재취업이나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타 자격증을 취득해서 새롭게 일자리를 갖는 것보다 뭔가 본인이 그동안 몸담아왔던 사람꾼에서 본인이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쌓아온 경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이직을 좀 고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직을 좀 할 수 있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헤드헌터 입장에서는 그런 시니어들에 대한 취업 의뢰나 채용 의뢰가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은 한 30대에서 40대 그 실무 영역에서의 실무진급의 조금 채용을 원하는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는 40대만 넘어서도 해당 연차에 대한 수요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간혹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제 리드급이나 C레벨, 혹은 최근에 제가 이제 이직에 성공시켜드렸던 분의 같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40대 중후반 정도의 경력을 원하시는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차인 분들도 이직의 기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40대 중반을 넘었으면 채용 시장에서도 많은 수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여러 잡포탈에서 시니어들을 채용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지 검색을 좀 해보았을 때, 물론 20년차 정도까지도 원하는 채용 공고도 있지만, 그런 공고 같은 경우에는 자격 요건을 보면은 5년차에서 20년차, 10년차에서 20년차, 이게 브로드하게 넓게 세워진 자격 요건 하에서 이제 시니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15년차 이상, 20년차 이상 이렇게 완전 시니어들만 타겟으로 하는 채용 공고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5년차에서 20년차까지 인원을 채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회사는 기본적으로 5에서 10년차 정도의 경력자들을 실질적으로 채용을 원하는 거지, 진짜 공고에 20년차, 30년차까지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연차에 꽉 차는 분들을 채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지원을 하실 때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어떻게 좀 이직을 해야 되냐? 40대 중후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실질적으로 보면은 해당 포지션에 대한 수요가 있냐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현재 내가 속해 있는 회사를 좀 우선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나 정도 되는 연차를 이 경력직 직원이 새롭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냐 라고 봤을 때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실제로 저에게 이제 뭐 이직 커리어 상담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 스타트업에 임원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유명한 기업의 대표나 C레벨로 재직 중이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께 저도 살짝 여쭤봐요. 지금 당신네 회사에서도 당신네 연차되는 분들을 실제로 채용을 하냐 하면 대부분 안 한다고 하세요. 왜 안 하냐 여쭤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해당 팀에 뭐 다른 직원들과의 소통상의 문제도 있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 정도 임원이나 C레벨 분들은 연봉이 또 상당히 높죠. 그래서 굳이 더 나은 여러 가지 뭐 연봉이나 실력이나 소통에서 훨씬 더 낮은 연차의 분들을 뽑을 수가 있는데, 굳이 연차가 높은 분들을 다시 채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현업에 계신 분들의 공통적인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막상 본인들이 이직을 하려 하면은 또 입장이 약간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쓰긴 했지만, 시니어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니어들이 현재 계신 상황에서 그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많은 회사들에서 우리 회사에서 시니어들이, 오래 일했던 시니어들이 충분히 값어치를 하네? 그러면 또 다른 시니어들을, 유사한 연차 시니어들을 우리가 한번 영입을 해볼까? 라는 인식이 우선은 좀 넓혀져야지 더 많은 시니어들이 재취업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현업에 계신 40대 중반 이상의 시니어들이 이제 회사 내에서 나는 아직 쟁쟁하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주변인들에게 충분히 입증을 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루트를 타는 것이 좋을까라고 봤을 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외에도 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입증이 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인 추천, 그 두 번째는 자포탈을 통한 이제 이직 제안 받는 거, 그 세 번째는 링크드인이나 스레드, 뭐 블로그 글 등을 통한 개인 브랜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무난하고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인 추천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특히 현재 50대 이상의 분들은 얘기 들어보면 이력서를 작성해 보신 적이 없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냥 그동안은 이제 지인 추천이나 누구 소개로 이직을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채용 시장에 내가 나서서 이력서나 경력 기술서를 작성하고 그런 심사를 거쳐서 단계를 밟아서 이직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시다는 거죠. 사실은 시니어급에서는 이렇게 지인 추천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직장을 다니실 때, 재직 중이실 때 주변 분들과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뭐 나와 같이 일했던 뭐 후배들이 나중에 뭐 회사를 창업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이 또 추천을 통해서 나를 추천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사뿐 아니라 나의 밑에 같이 일하던 직원들에 대한 평판도 잘 만들어 두시는 것이 나중에 분명 내가 재취업을 위해서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김부장 드라마에도 나오겠지만, 또 가족들에게도 내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나 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많이 끙끙대시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가족들에게도 잘 설명을 좀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중장년층 남성분들은 가족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상당히 이제 부끄러워하시고 자존심 상해하시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처한 상황을 주변인들에 잘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어떻게든 조그만 기회라도 내가 잡을 수 있도록 주변에 내 상황을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전통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고요. 근데 이런 방법이 안 된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력서와 경력 기술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자포탈 사이트에 올려두는 거죠. 이게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시니어 분들은 이력서 작성하는 것 자체가 많이 어색해 하시고,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또 작성을 막상 하려고 하니 내가 그동안 뭐 20년, 30년 동안 쭉 쌓아왔던 수많은 나의 업력과 경력들을 어떻게 더 텍스트로 변환해서 잘 요약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셔야 되죠.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여러 자포탈 사이트가 있죠. 뭐 사람인, 잡코리아, 뭐 인크루트, 리멤버니 가장 대표적인 자포탈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 외국계 기업 취업을 위해서는 이제 피플앤잡이라는 사이트도 상당히 유용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개 정도 사이트에는 좀 시간을 들여서 이력서를 업데이트 해 두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냐, 이 부분은 이제 또 그 번외의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장황하게 라떼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이력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좀 담백하게, 내가 너무나 많은 일을 했지만 이력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분이 어떠한 일을 했구나 라고 좀 강력하게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요약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나 여러 뭐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기술 자료들은 또 추가로 조금 그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작성을 해두는 것이 좋아서, 우선은 이력서나 경력 기술서는 내가 했던 업력, 경력, 결과 위주로 좀 수치화해서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좋고, 그 외에 포트폴리오 등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나의 업력들을 시각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니어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실 때 있어서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툴들이 있죠. AI 툴들을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포탈에 올려줘서 헤드헌터나 인사팀에서 나에게 제안을 줄 수 있도록 좀 기본적인 세팅을 해두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링크드인도 상당히 중요한 툴이긴 한데, 링크드인은 세 번째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한 일회성으로는 내가 이직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내가 이제 은퇴나 희망퇴직을 했을 때 지인 추천이나 자포탈을 통해서 이직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내가 장기적으로 이제 50대 후반, 60대 이후로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좀 쓰시면서 장기적으로 나의 이력을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바로 브랜딩이죠. 세 번째 방법은 개인 브랜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는 이제 요즘 주니어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히려 시니어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브랜딩이라는 게 사실 뭐 별건 없거든요. 뭐 마케팅이라도 할 수 있고, 홍보라고도 할 수 있고, 세일즈라고도 할 수 있는데, 브랜딩은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것 같아요. 세일즈, 마케팅, 그리고 뭐 홍보, 이 영역을 다 합친 것이 나의 개인 브랜딩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링크드인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를 브랜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는 뭐 요즘에 스레드도 많이 하시죠. 스레드도 많이 하시고, 예전엔 페이스북, 그리고 X, 뭐 블로그 등 아마 각 채널마다 좀 특징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도 링크드인에서는 팔로우가 한 25,000명 정도 되지만, 스레드에서는 아무리 제가 열심히 글을 쓰고 해도 현재 팔로워가 1000명을 넘진 않고 있고, X에도 제가 글을 한 100개 이상 썼는데 아직 팔로워가 5명인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도 이웃이 100명이 안 되고, 브런치는 그래도 조금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 많긴 하지만 그래도 100명 단위로 쉽게 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채널마다 특징이 있어서 각 특징을 좀 잘 사전에 분석을 해서 좀 작성하시는 것이 좋은데, 저 시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채널은 링크드인이 아닐까 합니다. 링크드인은 아무래도 이제 좀 실명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커리어, 이직, 그 산업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영역에서 한 20년 이상, 20년, 30년씩 쌓아오신 분들은 이제 그런 채널을 통해서 내 이야기들을 담백하게 풀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좋냐? 라는 것은 정답은 없죠. 뭐, 링크드인을 보면 링크드인에서 글을 쓰는 방법들, 뭐, 이런 주제를 쓰시면 좋아요 라고 여러 가이드들이 나오긴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그런 가이드에 맞추다 보면은 글 쓰는 것 자체가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에 맞추기보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꼭 길게 쓰실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짧게 한 문단 한 문단씩이라도 꾸준히 올리는 걸 루틴화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신 링크드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함과 나의 감정을 어떻게 잘 표현하냐인 것 같아요. 다른 사이트들은 뭐 수익하는 방법, 부업하는 방법, 혹은 최신 이슈들을 뭐 어떻게 공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높은 조회수를 낼 수 있다면, 링크드인에서는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생각보다 호응이 많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내용들은 정말 별거 없는데 나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나의 경험을 조금이라도 담아내는 것이 오히려 링크드인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일을 했었고 뭐 이러한 일을 했었다, 나의 경험담을 좀 풀어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이제 시니어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멘토링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 어쨌든 업무에 대해서 나의 경험과 노하우들을 이렇게 편하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좀 루틴하게 적어 보시다 보면 분명히 나의 뒤를 따라오는 주니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그분들 스스로 뭔가를 배우거나 깨우칠 수도 있고, 혹은 나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기업들에서 먼저 연락을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혹은 강의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경험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굳이 남들에게 알릴 만한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그러한 나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가장 많이 우리가 시니어들이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저희 생각에는 링크드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을 시작으로 우선 조금 시작을 해보시고, 그 외에는 링크드인은 좀 부담스럽다 하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오픈이 덜 되어 있는 뭐 블로그나 아니면 브런치 등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 더 글 쓰는 연습 등을 하다가 이후에 좀 링크드인으로 서서히 넓히셔도 좋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나의 브랜딩을 하시는 것이 좀 장기적으로 내가 60대, 70대 이후에도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이제 40대 초반에 새롭게 제 일을 시작하면서 상당히 링크드인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얻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3년 정도 링크드인 통해서 기회를 얻었다가 지금 하는 커리어 택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처럼 영상으로 또 새로운 기회를 좀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벗어나신 분들은 뭔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어떻게든 내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나서야지 상대방도 나를 알아봐주고 나에게 다가오는 거지, 이제 명함이 없는 순수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나를 많이 드러내 보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지인들에게, 내 주변 가족들에게 내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포탈들과 같은 이제 전문 사이트에 나의 경력을 텍스트로 전환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홍보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첫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거친 다음에는 대중들에게, 나를 잘 모르는 대중들에게도 나를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세 번째 가장 나의 브랜딩의 완성이 아닐까 합니다. 뭐 시니어분들 이직이 쉽지 않고 재취업이 분명히 쉽진 않아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을 또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항상 좀 머리에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내가 언젠가 가족들과 뭔가 대화할 기회가 생겼을 때, 혹은 좀 시간이 남아서 뭔가 내가 이력서를 작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을 때, 혹은 내가 링크드인에 한번 글을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꼭 한번 실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좀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상세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12월에 진행되는 사람인 웨비나 강의에서 또 한 번 더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많은 시니어분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많은 김 부장님, 이 부장님, 박 부장님, 최 부장님 등등 분명히 기회는 다시 열릴 거니까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먼저 움직이고 먼저 다가설 수 있는 시니어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커리어 택시는 시니어들의 재취업 방법, 브랜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관련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거나 힘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또 그 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해서 또 제 의견들, 제 경험 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또 커리어 택시 좋은 이야기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